네, 개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히든풋볼 K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슬기가 이 본업에 충실한다고 지금 스케줄 때문에 오늘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대신 반가운 얼굴 초대했습니다. 강성주 IB스포츠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인사할까요? 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이주원의 남자 IB스포츠 강성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종의 남자 타이틀은 이제 떼야죠. 네. 제가 이제 최근에 히든풋볼 K 방송을 좀 봤습니다. 원일이 형이 이주원의 이제 따까리 역할을 잘하면서 내가 빠진 자리에 본인이 이제 치고 들어왔구나. 라는 그 확실한 컨셉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원일이의 어떤 그 스탠스 일단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김원일입니다. 네. 앞에 뭐 없네요, 수식어가. 네? 수식어가 없네요. 그냥 뭐 수시가 안 붙여도 뭐 남자니까. 행동으로. 행동으로. 네, 아니요. 왜냐면 원일이가 워낙 친절한 그 친구잖아요. 정말. 네, 매너 있고 그런 친구인데 나도 느껴. 어떤 거를? 어떤 걸 느끼냐면,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그 기분이 좋다가 아니고 어쨌든 나한테 이제 행동하는거나 말투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중간중간 그 표출하는 이 방송에 대한 그 욕심 이런 것들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거기에 뭔가 뼈가 느껴지는 그런 멘트를 보면서 확실히 방송에 야망이 있다. 그걸 느낍니다. 근데 몇 번 말하지만 저런 사람이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요. 네. 사실 그거를 뭐 예전부터 형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IB 스포츠가 방송이 좀 늘었어요. K리그 1을 라운드별 2경기씩 하고 K리그 2를 또 라운드별 2경기씩 하니까 총 4경기예요. 네. 그러면 물리적으로 해설위원이 더 필요하잖아요. 네. 그동안은 제가 이제 1타 해설위원 자리를 지켜왔지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원일이 형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K리그 1, 2를 저하고 같이 좀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고사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누가 하죠? 성주가 2개 합니다. 일단 K리그 1은 제가 2개를 다 하고 저 좀 추천해주면 안 됩니까? 그건 한번 얘기는 해봐요. 왜냐하면 내가 네. 그래도 한번 현장을 가는데 의의도 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 감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진심이에요. 혹시 빵꾸 나거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네. 이 영상이 나가면 저희 그 또 본부장님께 바로 이 포워딩 해가지고 네. 한번 타진해 보도록. 근데 왜 고세했어요? 해설? 한번 하지. 하면 방송 확 늘 텐데 축구적으로. 그렇죠. 근데 왜 자신감 있게 한번 하지. 바로 이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 한번 하지. 왜냐면 아니, 근데 나 그 주원이 형 이스타 제로 그거 봤거든. 뭐? 요번에 K리그 입중계하는 거. 네. 근데 저 보셨죠? 네. 근데 코멘트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야, 현영민 의원님 말 잘하신다. 너 욕하진 않았잖아. 욕은 안 했는데 뭔가 그래도 그 중간에 하프타임 리뷰 이런 거. 하프타임 원래는 이제 안 나가는데 네. 이제 하프타임에 제가 한번 나갔어요. 그래서 현영민 의원님하고 하는데 이제 우연찮게 뜨더라고 그게. 그래서 혹시 내 얘기가 있나? 근데 봤어? 갑자기 이제 현영민 의원님 말 잘하신다. 그러고 뭐 무슨 과자 이렇게 과자만 드시고 계시더라고. 저도 그래서 나는 아니 왜 그랬냐면 그때 앞에 뭐 써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안 써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현현민 의원이 머리가 똑똑해. 다 이제 암기돼 있는 거야. 보통 그 정도 텍스트를 얘기하면 현현민 의원이 주도하고 질문하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 수첩 같은 거 이런 걸 갖고 이제 얘기를 할 법도 한데 그런 거 없이 한 질문이나 진행을 한 서너 가지를 쭉쭉쭉 이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야 프로페셔널 이거 진짜 이 암기 능력이나 이게 되는 사람이구나, 똑똑하구나. 근데 말도 워낙 잘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지. 그래서? 네가 잘 못한다는 뜻은 그래서 아니었어요. 나는 날에 비해서 옆에서 너무 잘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나 싶었는데 또 그게 또 아니었다고. 저도 그걸 좀 봤거든요. 약간 소련 쪽의 방송 느낌이 소련? 소련 약간 소련이나 뭐 저쪽 옛날 소베이트 소련이죠. 동유럽에서도 축구장 가면은 진짜 훌리건 남자들만 있는 그런 경기장 있잖아요. 왜냐면 현영민 의원님하고 원일이 형하고 두 분 다 선데 이제 어두운 색 옷을 입고서는 날씨도 약간 추워 보이고 네네네네. 그런 느낌을 받았다. 네. 아무튼 저는 현장 가서 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 저도 새벽 5시에 출발해서 도착하니까 밤 10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장 가서 뭐 선수들 만나고 오랜만에 운동장 또 내려가니까 막 진짜 그 살벌한 분위기 있잖아요. 막 벅적벅적 하면서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에너지 얻어오는 게 정말 많다. 네. 근데 방송 쭉 하려면 한번 해설 한번 해보세요. 네, 해서 네. 그 생각 있으면 제가 트레이닝 해드릴게요. 아 진심으로. 네, 레슨 네. 한번 네, 레슨 한번 해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슬기 코치가 이제 대회를 참가하느라 나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뭐 징계 아니고요. 네. 징계라고 제가 드디어 그래도 이제 또 많이 네. 또 회복이 됐더라고. 이 진솔한 그걸로 인해서. 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번 라운드에도 전북이 역전승을 하면서 어제 중계를 하는데도 슬기 보고 있냐 뭐 이런 식의 채팅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요?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러분 항상 방송하다 보면 이런 까끌거림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제가 대구- 성주도 없었던 것도 아니었었고요. 네. 대구 성주 좀 우리 스튜디오 바꾸고 세트도 바꿨단 말이에요. 어때요 느낌이? 일단 방송으로 봤어요. 저도 이제 히든볼 K 하시는 것도 봤고 뭐 다른 방송들도 봤는데 야, 이 바꿨구나. 또 분위기 새 신차로 바꿨구나. 그리고 또 지금 이 마이크와 이 테이블의 모습 해외에서 또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주원 형이 딱 다리 꺼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야, 역시 트렌드를 또 선도하는 이스타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고 싶어서. 네. 네.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네, 뭐 아무튼 그렇죠. 네, 지금 네. 느낌은 너무 괜찮다. 그리고 오늘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세요. 성수 스타일대로 하세요. 제가 좀 컨셉을 바꿨어요. 뭘로 바꾸셨어요? 이제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4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주원의 남자로서 그동안 이제 추삭추삭 거리고 이제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웃긴 이미지를 원했었는데 IB 스포츠 해설위원으로서 이 K리그 2를 2경기나 담당하면서 이제 원일이 형이 또 그 약간 병만 나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되게 진지하게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아니야 내가 진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이 히든볼 K 저걸 보면서 예전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나를 보면서 원일이 형의 느낌을 받았겠구나. 좀 약간 병만 나는. 근데 방송에서 필요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나도 전술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치.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알고 있다고? 그렇죠. 전술적으로 네. 또 막 뭐 라볼피 하나부터 시작해서 또 하면 또 쉽지 않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지. 근데 또 그렇게 들어가면 또 겹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살짝 이제 개그 쪽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포지션을 그래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진중하게. 진짜로? 특히 K리그 이야기를 할 때만큼 오. 제가 축구 이 나와바리에서 유일하게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또 K리그 아닙니까? 네네네. 한국 축구. 네네. 네, 한국 축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중하게 어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이 신뢰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컨셉을 좀 바꿔보려고. 뭐 본인이 뭐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이제 40살 이후로 제일 걱정하는 게 철들까봐. 네, 저는 더욱더 가벼워지고 싶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주하고는 저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똑같으면은 그렇습니다. 안 어쨌든 되거든요. 리스펙트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1라운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막 라운드의 분위기, 혹시, 아직도 K리그를 안 보시고 계신 축구팬들 꼭 K리그 이번 시즌에 팔로우 좀 해주세요. 여러분, K리그 분위기가 개막 라운드 곳곳에서 정말 뜨겁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항상 근데 개막 라운드에는 관심이 쏠리기는 해요. 버프가 있죠, 좀. 네, 버프가 있긴 한데 그게 좀 꾸준히 유지되면 좋겠는데 지난 시즌에는 정말 좀 오랫동안 유지가 잘 된 편이었었고 이번 시즌에도 그야말로 안양의 어떤 선전과 더불어서 전북이 또 역전승 뭐 이런 분위기 또 경기장 분위기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K리그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개막전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현장에도 갔다 왔잖아요. 네.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현장 뜨거웠죠. 일단 광주는 날씨가 좀 추웠어요. 이제 아쉬웠던 것은 특히 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기게 되면서 어쨌든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할 때보다는 약간 꽉 찬 느낌이 들지는 않잖아요. 그치.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뭐 개막전다운 열기는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K리그 물 들어왔다. 물 들어왔다. 이제 져야 된다. 저을 일만 남았다. 예. KTX나 뭐 이런 공항에 가도 요즘에는 다 유니폼 입고 맞아요. 뭐 가방 같은 거 다 메고 그렇게 진짜 원정 팬부터 아니면은 저 서울 사시는 뭐 지방에 경기 홈 경기장을 둔 그런 팬들까지 뭐 그냥 다 하루를 보내러 거기서 여행 오는 식으로 경기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앞으로 진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항 대 대전입니다. 김원일 원일이가 이제 갔다 왔거든요. 네. 어땠나요, 경기?
일단 포항이 경기 내용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어요. 경기 내용적으로 나쁘지도 않았고 뭐 이호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준익료 이런 선수들이 볼 돌아가는 건 괜찮았는데 마무리가 너무 아쉬웠고 예, 주민규 선수가 딱 경기장에 스피드를 딱 2번 냈습니다. 스피드를 이렇게 스프린트를 스피드. 본인의 뭔가 먹이를 낚아채는 딱 그 득점 장면 2장면에서 그냥 본인의 뭔가 에너지를 모아놨다가 팍 쓰면서 그냥 골을 이렇게 넣는 거야. 보여준 거죠. 2골 딱 넣는 모습 보고 야 대단하다. 골 왜 득점왕 2번씩이나 하고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황선홍 감독도 주민규 선수가 사실 이 눈두덩이 부상을 당해서 좋은 상태로 뛰었어요. 그리고 계속 저는 경기 보면서 이호재가 나은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왜냐면 볼 들어와도 연결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호재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딱 그 2장면에서 보여주는 득점하는 모습을 보고 또 황선홍 감독이 구택이라는 좋은 선수를 놓고도 주민규 선수를 빼지 않고 계속 득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도 보고서 이 서로의 이 스트라이커과의 믿음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포항의 내용을 봤을 때 0대 3이기 때문에 대전이 압승을 했다라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마냥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포항도 어느 정도 홈에서 자신들의 힘을 좀 보여준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포항도 분명히 이 경기를 뭐 동점 혹은 뒤집을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고 어떻게 보면 빅 찬스 미스라는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이 역시 이호재 선수의 역할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찬스를 살렸다면 또 분위기 홈 경기니까 몰아치면서 좀 뒤집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그래도 대전이 확실히 이 부분이 강하다라고 느꼈던 거는 대전이 지난 시즌 말미에 정말 좋았잖아요. 전방에서부터 압박 걸어주면서 당시에는 원톱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제로톱 형태로 중원 싸움을 정말 잘했었는데 그 기조에다가 결국에는 주민규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잘 녹일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우리의 물음표였어요. 근데 그 주민규 선수가 해결을 해줬고 결국에는 스트라이커가 있을 때 대전이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좀 알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혹시 현장에서 감독들이나 선수들하고 얘기를 해봤나요? 예, 얘기했습니다. 황선홍 감독님하고 박태 감독님 두 분이서 같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이 승부의 세계를 앞두고도 훈훈하시더라고. 어떻게 저는 그럴 수 포항 있는지. 출신이니까 또. 네. 뭐 그래서 뭐 같이 인터뷰하고 또 김재성 해설위원 또 데뷔전이어가지고 해설로서 이 해설 데뷔전이어서 또 같이 또 얘기하고 그랬는데 황선홍 감독님한테 뭐 저 선수 생활할 때 어떤 선수를 기억에 남냐. 그러니까 나한테 1번 너는 1번으로 나가는 말이 필요 없는 선수였다. 딱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왜 2016년도에 가실 때 배슬기를 먼저 왜 기용을 했냐. 그러니까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 찍힌 감독님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이 경기를 입중계를 했었는데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주민규가 이호재한테 보여준 거죠. 그렇죠. 스트라이커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 차이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난 앞쪽에서 득점이 포항이 넣을 수 있을 때 넣었다면은 이 정도까지 벌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승점은 포항이 가져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었었고 대전이 0대 3으로 3대 0으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대전의 지금 멤버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체급을 봤을 때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된다. 경기력 자체는 저는 되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이 압박을 하는 강도라든지,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지는 보였지만 그 안에서의 디테일이라고 할까요? 좀 더 완성도 있는 모습은 사실 개막전부터 대단히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단 결과를 챙기면서 시즌 초반에 승점을 계속 쌓는다면 선수들 내부에서도 자신감이 올라올 거고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멤버들 좋고 아직도 개막전이긴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포항은 이채석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안쪽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많이 파악이 된 것 같아요. 네, 뭐 태석이가 안으로 들어오고 완델손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강훈이가 안쪽으로 돌아서 스리백 만들어 거기서 빌드업을 하는 게 많이 파악이 된 것 같아서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신광훈 선수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온다라고 네. 하면 그것 또한 약간의 비대칭이라고 할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신광훈 선수가 기동력을 살리는 플레이를 과거보다는 덜 하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중원 자원으로서 활용을 한다면 이태혁 선수는 역시 뭐 기동력도 좋고 측면에서의 돌파력도 있고 크로스 능력도 좋으니까 비대칭으로 봤을 때 상대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그걸 대응하기 시작했을 때 그 다른 돌파구 플랜 B, 플랜 C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주닝요가 들어오긴 했지만 정재희가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측면에서의 그런 압도적인 모습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닝요 선수는 사실 측면에서 직선적인 움직임보다는 지난 시즌 충남 아산에서 뛸 때도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이 폭을 넓히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에 대한 활용도를 박태환 감독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전은 한 가지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이 수비 라인이 몇 번의 좀 위기를 겪으면서 좀 탄탄해진 느낌이 들더라고. 좀 힘이 있는 느낌이 들었어. 선수들을 좀 영입하면서. 그리고 황선홍 감독이 미디어 데이 때 창근이 이제 올 시즌 좀 고생을 안 시키겠다. 좀 다이빙을 좀 덜 뛰게 하겠다. 근데 끝나고 봤는데 유니폼이 좀 깨끗하더라고.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이 제가 유효 슈팅이 많이 없었다는 게 이 포항이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 대전 수비가 그 유효 슈팅을 주지 않는 각을 잘 막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다 빗나가면서 대전 수비 그래도 좀 저는 좀 좋게 봤습니다. 아니 대전 수비가 양도 많아요. 아 수비 네, 하창래도 있고, 네, 뭐 안톤 김현우 아론에다가, 그쵸. 네, 박규현 영입했죠. 아. 네, 그리고 또 강윤성은 언제나 자기 자리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양도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빵꾸가 났을 때 채워줄 수 있는 스쿼드도 선수. 좋고. 이 정도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그러니까 양이 많다는 게 뭐냐면 주전급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이 고루고루 있다는 얘기죠. 뎁스가 좋다는 네, 거죠. 네. 미드필더도 마찬가지. 미드필더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순민 선수는 저는 지난 시즌 솔직히 초반에 좀 좀 아쉬웠죠. 아쉬웠는데 본인 포지션 찾았어. 롱 돌아왔어요. 경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선홍 감독도 사실 지금 인터뷰에서 경기 내용적으로는 좀 아쉽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발전시킬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주민규 선수에 대해서 칭찬도 할 정도로 이적하자마자 이렇게 득점을 했기 때문에 K리그는 그냥 주민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K리그 국내라기는 좀 그렇다. 뭐 토종 스트라이커라고 하긴 하지만 토종 스트라이커. 어쨌든 K리그 외국인 선수를 빼놓고 스트라이커를 말았을 때 아니 외국인 선수 이상이죠 사실 득점하는 능력. 그럼요. 그 뭐 모든 골들이 강박적이었지만 두 번째 골 그냥 살짝 돌려놓는 거 봐요. 힘 안 들이고 그런 거 보면 주민규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양쪽 측면 뭐 김인균, 최건주, 정재희 이런 선수들 너무 빠르지 않냐. 그래서 본인 이제 스피드를 공차하는 선수가 아니니까 올라갈 때 좀 벅차지 않냐.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한대. 제발 좀 잘 잡아놓고 내가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려줘. 기다려달라고. 그럼 난 박스 안으로 넣어주면 나는 해결할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어린 선수도 주민규 선수가 굉장히 좀 이 얘기를 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공격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좀 대전 선수들이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득점왕을 했던 선수가 같이 뛴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그냥 넣어주면 위험한 장면이 나오니까. 예. 그 승리팀 위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저는 켈빈은 조금 아쉬웠고요. 켈빈은 네. 전주훈련 때 몸이 제일 좋았대요. 뭐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개막전 나온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전주훈련 때 몸이 좋았는데 실제 개막하고 나서 폼이 안 좋을 거다라는 것보다는 네. 전주훈련 모습만 봤을 때 굉장히 전주훈련에서 기대해볼 만한 선수다. 그래서, 네. 근데 뭐 이 경기에서는 조금 저는 켈빈이 저도. 좀 아쉽긴 했거든요. 네. 하지만 주민규 선수 이렇게 득점을 해주고 켈빈이 외국인 선수에 바라는 어떤 그 창의적인 모습, 그 최건주의 기동력, 그리고 최건주 선수를 많은 출장과 또 공격 포인트를 늘릴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낙연에서 골 넣었잖아요. 맞아요. 지난 시즌에 한 골 넣었는데 올 시즌 개막전에 한 골이에요. 이미 밥값했습니다. 밥값한 거. 밥값은 했고 이제 부담감은 그렇지. 떨어졌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최건주 선수가 뭐 부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찬스를 맞이하는 빈도에 비해서 포인트가 좀 없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시속이 37까지 나온대요. 이 어린이 보호구에서 달리면 걸리는 거예요. 본인이 어린이 보호구에서 뛰어봤대. 걸리나 안 걸리나. 일부 실제로 뛰어봤대요. 진짜? 네. 인터뷰하니까 자기가 어린이 보호구에서 실제로 뭐 뛰어봤다 그러더라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르면 공보다 빠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서서히 맞춰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스피드는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동료를 이용해서 빈몸으로 뛰어들어가고 뭐 첫 번째 득점 장면 같은 경우도 본인이 주고 빈몸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이제 인식을 하면 이제 스피드 빠른 거는 굉장한 무기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 주민규 선수도 최건주가 올 시즌 제일 기대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대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저 뭐 측면에서의 기동력과 마사 언제나 중원에서 그럼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주민규의 득점력. 근데 이제 내용을 봤을 때는 좀 별로였다는 건데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전이 지난 시즌 막판에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표출하고 어쨌든 개막전은 승리하는 게 장땡이다. 그럼요. 네, 뭐 사실 2월 한 달간 내내 그래요. 네. 그래서 3, 4라운드까지는 네. 그냥 맞춰가면서 승점 계속 따내고 일단 따내는 게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전은 힘이 있다 일단.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포항이 걱정되죠. 포항이 두 경기, 걱정되죠. 두 경기 7실점인데 이 뭐야? 사실 태아 드라마 지난 시즌 6연패 했잖아요. 맞아요. 먼저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이 드라마니까 후반기 때 또 반등을 노리는 근데 그런 이게 컨셉으로 가야 돼. 그게 참 어려운 게 시즌 개막 작년에는 포항이 시즌 초반에 대단히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이제 6연패에 빠지면서 그래도 버틸 힘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초반에 그거를 겪으면 팀이 망가진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동계훈련 동안 준비했던 플랜들이 아 이게 잘못됐나라고 그렇지. 하면서 가야 될 길을 잃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사실 지난 시즌 대구가 좀 그랬거든요. 경기력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준비해가지고 나온 것들을 밀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감독 교체가 되고 또 새로운 감독이 와서 결국에는 지켜야 되는 시즌밖에는 못 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첫 출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5라운드까지. 뭐 1라운드만 뭐 얘기해서 조금 뭐 잔인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 포항 이호재하고 조르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정신 지금부터 차려야죠.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약간의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포항을 이끌어갈 스트라이커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고 조르지에게는 이번 시즌은 이제 이번 시즌밖에 마지막이에요. 이번 시즌이. 근데 저는 조르지 하나 추천하는 게 네. 대학교나 이제 어디랑 연습 게임 뛸 때 한번 센터백으로 한번 놓는 거 어떤가? 센터백으로. 왼발잡이 센터백. 센터백 포지션 변경을 하는 얘기죠. 포지션 변경. 포지션 변경을. 외국인 선수를 네. 시즌 중간에 아니 요 근래에 아니, 요 근래 한 지금 3년 근 3년? 네. 예, 뭐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니니까 근 3년 동안 그 축구 토크를 정말 저는 많이 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제일 많이 했지. 예. 예. 3년 동안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같은 얘기예요. 아니 허율도 같은 얘기네요. 아니, 허율도 지금 공격수보다. 아니 뭐 허율하고 같냐고.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형이 얘기를 하는 줄 알겠어. 그러니까 나- 어떤 내- 뭘 내- 알아? 야. 저는 들어줘. 하나도 모르겠는데. 저는 아시는 부분이 이거 네. 좀한 17세나 16세. 이거 진짜 컨셉 제대로 잡았네. 존나 노멀하게. 알긴 뭘 알아 저 얘기를. 아니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지 김원일의 마음을 알겠다고.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약에 얘가 19, 무슨 18, 오은영 박사님이세요? 뭘 이해를 해요? 아니 18, 17살이야. 어. 그럼 나는 바로 얘기하겠어. 아니 18, 17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격수로서의 부진을 수비수로서 너 지금 좀 포항 좀- 팬들 지금 들으면서 아씨 그래도 같이 져서 짜증 나는데 저 개 같은 소리를 들어야 돼? 지금 이러고 있어. 아니, 한번 볼 수는 있다는 거지.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 팀이나 뭐 그러면 이 선수를 써야 되니까 무조건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네. 있지만 조르지는 사실 지금의 이런 아니 지난 시즌 K리그 화두가 뭐야? 포지션 변경. 아니 그래 맞아 맞는데 그래. 아니 맞는데. 외국이라고 왜 못해? 아, 그렇지 그리고 포항은 아니, 그 내가 포항은 뭐 K리그에 바로 뛰키라 그랬어? 아니잖아. 대학교 나갈 때 한번 보자는 거야. 보자. 송라 A 구장 말고 송라 B 구장에서 B구장에서. B구장 저쪽 멀리에서 그냥 뭐 이군 코치한테 야 좀 어땠냐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래. 센터백으로 조르지 어땠냐. 내가 볼 때는 한 조르주 정신 차리면 센터백으로 해서 왼발잡이 센터백 몸값 높잖아. 한 이정도 한 7, 80억 나올 수도 있어. 아야, 근데 조르지 그 관상이 센터백 관상이 아니야. 보세요. 관상이 약간 이런 거- 나 어떤 관상 느꼈냐면 예전에 그 누구야 배효성 형님 관상 느꼈어. 에이 딱 좀 이래. 다른 탱크보이 형 말하는 거죠 탱크보이 관동대 탱크보이 나 바로 옆에서 봤는데 엄청 다쳤던데 나는 여기. 조르지 아닌 것 같은데 조르지를 어떻게 그래 진짜. 네. 뭐 아무튼 네, 네. 예, 아니, 제 마음은 그래요. 네, 와, 저 원일이 이런 새로운 시각.
네,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왜 뭐 바로 쓰래? 하면서 한번 보자는 거지 이렇게 쓸 때 저런 K리그의 화두가 포지션 변경인데라는 이제 K리그가 샤우팅과 변경.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너무 아쉬워서 저 네. 몸 풀 때 저를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잡아줬어요. 화이팅. 아, 진짜? 네, 네, 화이팅. 오늘 힘내라 이런 식으로 좀 하니까 오케이 하더라고. 골 넣었으면 좋았는데 또 들어와서 또 좀 네. 아쉬웠어. 어찌됐든 포항 입장에서는 이날 경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득점만 터졌으면 달라지는 분위기였으니까 이제 박태하 감독도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내용과 결과를 다 가져가야 된다. 뭐 내용만 뭐 좋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호재 지난 시즌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상 때문에 팀에 도움이 안 됐는데 지난 시즌 반짝 활약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번 시즌 잘해야 됩니다. 좀 더 침착해야 돼요. 정말 중요하죠. 네. 어쨌든 포항의 주전 스트라이커인데. 근데 나쁘지 않아. 진짜 늘었어요. 진짜 좋고 이호재한테 제가 볼을 들어가는 걸 다 봤거든요. 거의 다 대부분 연결이 됐어요. 근데 박스 안에서 그런 이 맞는 냄새 그리고 주민규 같은 결정력 이런 부분만 올라간다 그러면 그게 가장 어렵겠지만 그 부분만 채워준다 그러면 올 시즌도 좋은 활약은 펼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업그레이드는 했어. 네. 시즌 지나면서 이호재 선수. 자, 그러면은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SK 팀명이 바뀌었죠. 근데 그 제주 SKFC 네. 약간 이런 게 SKFC 가니까 좀 어려워. 입에 어. 착 감기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래서 제주 SK만 들었을 때는 축구단이 아닌 것 같으니까 FC를 꼭 붙여야 되는 건데 제주 SK 했을 때 깔끔한 느낌은 있어요. 제주 SK. 제주 제주 SK. 유나이티드보다는. 딱 거기까지. 제주 유나이티드보단 제주 SK. 물론 우리 보통 이제 제주 또는 서울 이렇게 부르긴 하겠지만, 네. 바뀌었으니까 약간 의도적으로 제주 SK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있는데 뭐 중계하다 보면 또 그냥 제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주 유나이티드보다는 제주 SK가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좀 세 보이고. 나도 네. 나도 제주 유나이티드보다는 제주 SK가 나은 것 같아. 잘 바꿨다. 저는 깔끔한 느낌도 네. 좋아요. 근데 나는 굳이 제주 SK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주 SK 엠블로 보면 주황색에다가 네. 가운데 제주 SK라고 이제 파란색 그 네. 계열로 돼 있잖아요. 나 그게 좀 안 어울려. 색감 밸런스가 이게 계속 보면은 그러니까 뭐 또 눈에 익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 조금 눈에 띄는 뭐 내가 뭐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뭐 어떤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다 그러면 그렇구나라고 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 색감이 되게 독특하다. 이 배합이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경기 얘기 한번 해볼 텐데 제주가 엄청나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서울 우승 후보가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진짜. 보면서. 뭐 다양한 채널들이 있고 이 올 시즌 판도를 예측하면서 뭐 4강 혹은 3강 뭐 이렇게 꼽을 때 에피소드는 꼭 들어가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의견들이. 근데 그런 서울을 상대로 해서 제주가 승리했다. 사실 제주가 항상 그건 있잖아요. 시즌 초반부터 체력적이나 기동력적으로 강함을 갖고 시작하는 팀이에요. 감독이 김학봉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경기에서도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또 서울이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원톱 자원이 없고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오면서 김기동 감독이 이 조직적인 거 팀을 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 이 물음표에 대해서 서울은 드러났고 또 제주는 기대했던 부분이 나타났고 딱 그 경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제주는 컨셉이 확실했다. 네. 이 수비형 포워드. 네, 서귀포 뽀삐. 서귀포 뽑히요? 박동진. 박동진. 박동진 또 선발로 넣어서 또 좋은 부상은 당했지만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 왜냐하면 이 전방에서부터 수비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컨셉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교체로 들어온 친구가 우리 또 좋아하는 그 광주에서 이적한 이건희 회장님 수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많이 뛰지. 공격에서 이 에피서울이 빌드업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공격수가 인터셉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후반전에 와서 3번을 인터셉트했어. 3번. 내가 봤을 때 김학봉 감독이 이제 이건희를 영입했잖아요. 김학봉 감독 이랬을 것 같아. 야. 정효가
애 잘 키웠어. 그래 공격수라고 저렇게 쪄야지. 이러면서 버릇이 잘 돼 있구만. 이러면서 건이 얘기할 필요 없어. 뭐 이런 근데 이런 느낌이지. 약간 우리가 조금 전에 이호재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호재는 득점 뭐 연결 너무 잘해주고 그런데 결국엔 득점을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우리가 더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희는 똑같은 스트라이커인데 득점을 많이 못해도 득점 못해서 아쉬워요라는 표현을 별로 안 하게 되는 그렇지. 거예요. 왜냐면 수비수들은 네. 그런 친구들한테 미안해. 왜냐면 에너지를 공격할 때 써야 되는데 얘는 수비할 때 더 쓰는 거야. 그럼 수비수는 굉장히 고맙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있어요. 지금 제주의 멤버를 봤을 때는 뭐 우승 후보다 이것까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팀에 가면은 이런 공격수는 각광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말하는 그렇죠. 건 뭐냐면 수비만 하는 공격수는 안 돼요. 그럼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요번에 골을 넣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는다니까 축구가. 어쨌든 광주에서의 롤이 그런 거였으니까. 근데 수비도 해야 되는 공격수. 롤을 지키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공격 포인트를 해주면 이건희 선수는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용으로 봤을 때 포항 같은 경우는 이호재 선수가 득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같은 포지션이라고 해도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좀 다른 거죠.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건희는 어떻게 보면은 박동진을 선발로 내세운 김학곤 감독의 컨셉은 그거였잖아요.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상대가 잘하는 빌드업들을 못하게 만드는 무력화시키는 미션인 거예요. 제주의 스트라이커는. 근데 그걸 박동진이 잘해줬고 그 이후에 이건희는 곧 더 잘할 수 있는 선수. 그렇지. 그런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남태희 또 얘기 한번 해보면. 남태희? 야. 이건희의 득점 장면에서 갈라주는 킥이 네. 안태현한테 갈라주는 킥이 남태희 킥이었거든. 근데 그거를 사실 대부분 공간에다 놔요. 근데 그 수비가 미리 쳐진 걸 보고 안태현 약간 바로. 뒤쪽으로 발밑에 그 킥 클래스를 보고서 야 살아있다. 순간적인 판단이잖아요, 그게. 예. 근데 서진수 선수가 제가 물어봤을 때 제주의 SK에서 가장 좀 다른 선수가 있냐. 남태희는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본 선수 중에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번 경기에서도 저는 남태희 클래스를 볼 수 있었다. 예. 남태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제주 같은 스타일을 봤을 때는 어쨌든 안정적인 축구를 구사하면서 촘촘한 수비 라인을 구사하잖아요. 네. 그러면 남태희 같은 선수가 있는 게 왜 고마운 거냐면 뒤로 물러나면서 계속 수비만 해도 돼요. 골만 안 먹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치. 근데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계속 시달리다 보면 그게 균열이 생긴다고 수비가. 그렇지. 그럼 한 번 올라왔을 때 볼을 좀 소유해주고 그 볼을 앞으로 전달해주고 아니면 턴 돌아가가지고 어쨌든 앞으로 전진해주면 수비라인이 그거 한숨 돌리는 게 얼마나 고마운데 그거. 그렇지. 그렇잖아요. 네. 예. 알죠? 볼 개같이 뛰어가지고 볼 뺏었는데 줬어 앞에. 바로 뺏긴다? 존나 빡치잖아요 사실. 그것도 빡치고 네. 더 빡치는 거는 눈이 마주쳤어. 아이 컨택이 됐어. 근데 안 받아. 숨어. 맞아. 근데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근데 남태희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냥 그냥 줘. 어려운 데서 나 줘, 조용히 나 줘.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선수가 있는 게 얼마나 팀에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미드필더진에서 뛰다 보면은 뒤에서 수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줄 수는 있어. 줄 것 같아. 쟤는 여유로워. 어제 빌드업을 하는 거니까. 근데 나도 받을 수는 있어. 근데 받고 나자마자부터 난 내 상황이 펼쳐지는 게 눈에 그려지는 거야. 여기 왼쪽에 있는 그 이제 아빠, 그다음에 저기서 뛰어올 것 같은 저 새끼, 약간 아빠 그럼 내가 받으면 존나 잘 잡아 놓고 다시 리턴해야 본전이야. 뭔지 알겠지? 그렇지. 그러다가 리턴이야. 그러니까 다시 줘야 본전인데 그걸 돌아서거나 연결을 못 할 것 같아. 그럼 이제 자기도 모르게 슬슬 숨지. 야 어려워 주지 마. 그렇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각도를 근데 줄여버리잖아. 형은 좀 진실되네. 어려워 주지마라는 이 코멘트가 들어가잖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훈이가 이제 스로링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하다가 갑자기 뒤쪽으로 와서 나를 봐. 나를 볼 것 같아. 그럼 나는 바로 왼쪽에 있는 못 보지. 포지션 땡겨. 그럼 광훈이가 뭐야 이거 안 되네. 그런 느낌. 센터백에서는 그런 느낌인 거고 미드필드에서도 분명히 길이 있어. 사이에 받아서 나와야 되는데 괜히 이제 죽은 각으로 가고 딱 가려지는 각으로 가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중들이나 이런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근데 같이 보이지. 뛰는 선수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석이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그런 걸 분석을 해보면 아 받을 타이밍에 숨는 선수들이 보이긴 하지. 근데 그리고 또 성실해야 되거든. 그럼 다시 맞아. 리턴 주고 해도 되는데 그 압박 받을 때는 그 리턴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또 인터셉트 나올 것 같고. 아니 그리고 리턴 하다가 볼 떠봐. 리턴 차가지고 볼 맞아요. 떠서 통통통 리턴 잘못돼가지고 끊겨봐. 바로 그것도 부담될 때가 있거든 사실. 근데 남태는 그 상황에서 그렇지. 받는 존나 것 중요하지. 받는 것도 플러스 거기서 돌아서서 공격 방향으로 나가는 거 말도 안 그게 되지. 진짜 저는 이게 좋은 선수라고 그러니까 그 제주한테는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맞아요. 이거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제주 멤버를 봤을 때 김학범 감독도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선수 멤버들 지금 서울 선수들보다 나은 선수는 한 명도 없다. 맞거든. 앞에 야 당연하지. 지금 링가드 앞에 뛰고 있는데 문선민 뭐 통뼈 있고 정승원 있는데 조용 기성용 있고. 그러니까 이제 통뼈라는 게 이제 문선민 통뼈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경험이 많은 문선민도 있고 한데 근데 제주는 내가 봤을 때 이런 컨셉으로 갈 것 같아요 계속. 근데 남태희의 그 능력, 볼을 소유하는 능력, 한숨 돌리게 해주거든요 팀을. 팀에게 굉장히 좀 쉬어. 내가 턴해가지고 올라갔다 올게.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주변에 있는 선수들도 올라가요. 주변 선수들이 올라가는 게 뭐야 안태현이나 김윤성 이런 왼쪽 선수들도 좌우에서. 와 이번 경기는 진짜 압도를 하더라고 서울 수비수들을. 예. 그리고 이탈로 김건웅 좋고. 아 좋죠. 이탈로는 뭐. 근데 김건웅이 좀 잘 발쳐주고 이탈로에 그 앞에 남태희 이 삼각형은 괜찮아요. 괜찮아. 버틸만해. 그러니까 여기서 딱 풀고 뭐 선수들이 위치 잡으면서 측면으로 뿌려주고 이런 것들이 지난 시즌 이렇게 돌아봐도 좋았던 경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만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 다행히 해결을 했잖아요. 어제 2골을 넣었는데 그러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데 올라가는 힘이 있을 때 결과를 짓지 못한다면 어려워질 수 있는데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올 시즌 제주가 역시 풀어야 될 숙제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또 군대 또 이건희 선수 또 가지. 군대에 가니까.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뭐 김준하라는 새로운 선수가 득점까지 해주면은 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유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유리 같은 선수가 뭐, 중요하죠. 네. 유리가 뭐 한 10포인트만 해줘도 근데 또 이 선수가 또 뒤에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인상 쓰고 있을 선수는 아닌 아니죠. 것 같아서 스타일상. 스타일상 아닌 것 같아서 좀 묵혀놨다가 좀 힘들 때 다시 뭐 단단해질 수 있어. 뭐 어쨌든 능력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뭐 서진수 선수도 분명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선수고 임채민 뭐 경험 많고 네. 또 이창민 돌아오고 이창민 돌아오고 야 그러면은 또 괜찮아지지. 야 분위기 한번 봐야겠다. 네. 네, 그래도 개막전은 그만큼 잘했던 제주인데 저는 사실 서울하고 제주 경기 봤을 때 후반전 봤을 때는 조금 좀 다운됐었어요. 그러니까 좀 졸리기도 하고 텐션이. 근데 잘한 거지 제주가. 어. 그래서 제주의 컨셉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서울이 잘하는 거를 완전 못하게. 못하게 만들었어요. 서울은 전반 초반부터 느꼈는데 문선민 링가드 패스 주고받았을 때 시간 좀 필요하구나. 이런 걸 좀 느꼈었고 왜 김기동 감독이 최전방에 파워풀한 선수가 필요한지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가 안정적으로 후방에서 촘촘한 어떤 그 수비 라인을 구성을 했을 때 뭔가 힘으로 이걸 부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서울은 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팀의 기본 스타팅 라인업의 포메이션을 봤을 때는 4-2-3-1 동일합니다. 근데 이 빌드업을 하는 기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서울은 지난 시즌도 그랬고 이번에도 이 데이터 분석의 포메이션 밸런스를 보면은 후방 빌드업이 2-2 형태예요. 그러면은 중앙보다 위쪽으로의 밸런스를 상당히 많이 실어놨는데 여기서부터 풀리지 않으면 저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그리고 최전방에 힘 있는 공격수는 결국에는 숫자가 적을 때도 볼이 왔을 때 지켜주면서 동료들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건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게 서울의 현재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서울도 어쨌든 지금 계속 선택을 못한 거잖아. 힘을 싣고 있잖아요. 힘을 실으면서 뭔가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기 그치. 위한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한 것 같아요. 이 영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전북으로 갔던 콤파뇨 이 선수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었고 실제로 뭐 아직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적생들 활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전 정승원 그래도 괜찮게 봤습니다. 정승원 뭐 나쁘지 않았고요. 정승원이 제일 눈에 제일 띄었지? 좋았어. 눈에 띄었죠. 제일 낫죠. 그 친구는 슈팅이 그냥 뻥 때리면
이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빠따가 좋아요. 예전부터 그 대구 시절부터 또 올림픽 대표팀 거치면서도 그런 중거리 슛 한 방씩이 나오는 선수였고 그렇게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냥 개인적인 컨디션이 좋아 보였어요. 뭐 김진수 뭐 나쁘지 않았었고, 근데 뭐 상대가 뭐 김준하나 오른쪽 풀백이었던 안태현 선수도 꽤 좋았기 때문에 저 김진수도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이제 그 김기동 감독이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냥 뭐 공격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교체 멤버에 대한 어떤 그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스쿼드가 좀 더 풍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 김신진하고 강성진이 62분에 동시에 투입이 됐습니다. 네. 입중계를 하는데 63분에 바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채팅창에서 1분 만에. 김신진, 강성진 안 된다. 이렇게 막 전해서 투입에 들어왔는데 그냥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갖고 맞아요. 있는 거야. 인식이 좀 있어요. 네. 이 선수들이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긴 하고 젊은 선수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완전 신인도 아니에요. 맞아. 이미 기회를 충분히 받았었던 그렇지. 선수들이에요. 이게 뭐 보여줬냐?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려가 될 정도로 김신진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득점도 만약에 어린 나이부터 FC 서울에서 하기도 했었고, 지난 시즌에는 이랜드도 갔다 오게 했지만 이랜드에서도 별다른 족적이 없죠. 이었었고, 네. 그래서 김신진 초반에 반짝해서 기대를 모았지만 그때 진짜 대단하긴 했었지. 어린 선수가. 3골 기록했어요. 많이 뛰었을 때 교체로 뛰면서도 선발로도 뛰었지만, 근데 그 이후부터 뭘 했냐? 네, 그거라는 거지. 또 이것도 있어요. 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이 경기를 뒤집어야 되는데 FC 서울의 경기를 뒤집기 위한 교체 카드가 강성진, 김신진인 거야. 이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죠. 그래서 뭔가 정말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혹은 수원 FC에서 뭐 이게 시도민 구단 그 팀에서 이런 선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또 뭐 나름의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FC 서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좀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근데 저도 지난 이 히든케에서 얘기했지만 강성진하고 김신진 얘기했거든요. 올 시즌에 보여줘야 된다. 예. 근데 강성진도 후반에 들어와서 잘 그 본인의 공간에 찾아 들어가서 찬스 하나 잡았는데 그거 컨트롤 그 미스해서 그 찬스 못 살리면은 어떻게 또 기회를 줄 거며, 그렇지. 또 어떻게 또 어떻게 할 거야. 답답하지. 예. 이거는 조금 더 본인이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보여줘야 되는, 증명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좋은 움직임들,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슈팅 한 방으로 이 선수 기대되는 선수야라는 평가를 받을 때가 아니고, 이제는 진짜로 증명을 증명해야죠. 네, 때잖아요. 득점. 아니 네. 사실 프로 4년 차, 5년 차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래도 이제는 주축 선수로 잘 잡아야죠. 그럼요. 근데 이거 서울이라는 팀에서 자리 못 잡으면 뭐 다른 팀에서도 기회가 당연히 있겠지만 서울이 워낙 큰 팀이기 때문에, 근데 다시 서울 같은 큰 팀에 올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쉽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잡아야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서울 팬 입장에서는 좀 그 아쉬운 결과가 당연히 되겠지만, 이번 라운드 서울 안양입니다. 나 너무 가고 싶거든. 저 너무 가고 싶은데 이게 왜냐면 어쨌든 이슈가 어떻게 보면 2025 K리그에서 가장 큰 관심을 많이 받는 경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이럴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서울 안양 경기를 내가 입중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현장에 그냥 가서 내가 봐야 되는지. 근데 이런 경기는 저도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토요일 한번 갈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이블 성은 절대 예매를 못 할 것 같고, 되면 한번 애들 데리고 가볼까? 분위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어쨌든 안양도 원정에서 한번 잡아보겠다 서울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안양 잡으면, 홈에서 잡으면 또 분위기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만약에 if 울산처럼 서울이 잡히면은 진짜 난리 납니다. 초반부터 진짜 이게 지금 개막전을 졌기 때문에 이거 진짜 엄청 부담될 거야. 스트레스 진짜 감독 못 하겠다.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아,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2라운드 경기라고 생각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치. 물론 거기에다 연패라면 김기동 감독이 스트레스 많고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대진이 안양이야. 이거는 그 한 경기 대진 이상의 또 의미가 있는 경기이다 보니까 이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번 서울과 안양의 경기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자, 광주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광주가 잔디 문제로 월드컵 경기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잔디 좋더라. 잔디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무래도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좀 딱딱하죠. 피치가 딱딱하고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K리그 개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 없었던 경기장이었고 날씨가 생각보다 추웠습니다. 광주가 좀 따뜻할 줄 알고 갔는데 광주가 생각보다 추워서 선수들이 이 경기 준비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 광주 그 지난주에 쌍둥과의 ACL 경기 정말 좀 좋지 않았죠. 여러모로 결과도 좋지 않았고 과정도 이종효 감독이 창피해할 만큼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허율, 이희균, 정호연 뭐 이런 주축 선수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과연 이종효 감독이 원하는 그리고 해왔던 축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진짜 물음표가 정말 크게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팀의 기조는 같아요. 이종효 감독이 그동안 시스템을 잡아놨기 때문에. 근데 이종효 감독의 리액션, 경기 중 리액션을 보면서 좀 많이 좀 내려놨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종효 감독은 경기 진행 중에 패스가 앞으로 혹은 나가야 되는 대로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화를 많이 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볼을 갖고 있지 않은 선수들이 움직임을 좀 가져가지 않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필을 하는 장면만 있었고 참 오랜만에 광주 경기 보면서 좀 답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수들 구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좀 아쉬움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이종효 감독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패스를 내보내고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그 디테일은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보다는 올 시즌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광주요. 그러니까 이전에 봤을 때와는 다르죠. 근데 이거 이해해야 돼. 네. 지금 2년 연속 선수를 그렇게 나가버리면 이거 답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근데 그 수혈이 돼야 되는데 광주 팀이 그렇게 수혈을 또 쉽게 할 수 있냐고. 그런 상황이 아니죠. 네,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광주가 우리가 지난 시즌까지만 봐도 미드필더 지역에서 한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한마디로 볼을 갖고 있지 않은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줬는데 이 경기에서는 좀 숨었어. 숨어요. 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동 속도도 조금 느리고 그리고 이동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볼을 받는 선수들이 많진 않았다. 그래도 그 중에서 유일하게 좀 빛났던 선수는 박인혁 선수다. 네, 스트라이커 허율과 이건희가 빠져나간 자리에 뭐 ACL 경기에서는 제로톱으로 나올 정도로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광주잖아요. 근데 박인혁 선수가 기대를 제가 너무 안 해서였을까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요. 이종효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의 패스 전개라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호흡을 좀 더 가다듬으면 그래도 박인혁이 올 시즌 본인 프로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K리그 1에 데뷔한 거거든요. 괜찮은 시즌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심어줬습니다. 반대로 이 수원FC 변화가 되게 많잖아요. 많지. 그래도 안데르손 하나 잡은 거는 뭐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안데르손 그 활약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부분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지. 이게 초 에이스 중에 에이스죠 지금. 후반전에 잘했고 전반전에는 사실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냐면 김은중 감독이 경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 안데르손 데리고 미팅을 많이 했다. 네, 그러니까 잔류에 대한 거는 일단은 잔류하기로 했는데 일단 마음이 뒤숭숭할 거 아니에요. 뭐 동계훈련 내내 이 어쨌든 이적 그 루머에 그렇지. 오퍼를 받으면서 그거를 제안하고 나는 남아야 되고 계속 얘기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김은중 감독이 스트레스 받은 만큼 안데르손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는 사실 선발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전반전에는 사실 좀 미드필더 구성 자체가 좀 애매했던 부분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 이재원과 노경호가 쓰면서 기동력 좋은 선수들이지만 그 앞에 있는 최산 선수, 이 데뷔전을 치른 선수인데 이 선수의 힘, 이 삼각형의 힘이 대단히 강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윤빛가람이 들어오면서 이 노경호와 이재원 선수가 더 많이 받쳐주니까 윤빛가람에게서 나가는 패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주를 오히려 중원에서 좀 힘으로 눌렀다. 지키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놨다. 거기에 안데르손이 자유도를 좀 찾으니까 한두 명은 그냥 쉽게 해집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공격을 풀어갔던 장면들. 양 팀 모두 뭐 유효 슈팅 자체가 대단히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찬스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살리지 못했고 결국에는 무승부였는데 일단 수원 FC에서는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게 역시 외국인 선수들, 새로운 외국인 싸박. 선수들. 싸박. 싸박은 그리고 좀 어떻게 보셨어요? 싸박은 솔직히 좀 볼 게 없었어요. 이날 경기에서만큼은 키가 크다, 피지컬이 좋다, 였고 오프키르. 오히려 오프키르가 하프타임에 제가 이제 경기를 보면서 몸풀고 있더라고요. 이미 적응했다. 이 선수 수원 FC 이미 적응했다. 하프타임에 경기장에 복귀하는 선수들이 이제 쭉 경기장으로 복귀하잖아요. 지동원한테 제일 먼저 뛰어가서 딱 하이파이브 하면서 격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열을 아는구나. 이 팀의 문화를 아는구나. 라고 해서 오프키르 선수가 안데르손의 패스 받아서 이제 후반전 결정적인 또 1대1 찬스 맞이했었는데 슈팅 0점이 아직은 좀 맞지 않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아반다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왼쪽 측면에서 뭐 윙백도 볼 수 있고 풀백도 볼 수 있고 센터백까지 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데 뭐 많은 시간 출전은 아니었지만 공격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이 빠르게 적응한다면 수원 FC가 그래도 김은중 감독 원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 근데 수원 FC 둘 다 어려운 시즌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딱 그 상황이 이 경기 내용에 다 나오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인데 뭐 아무튼 뭐 많은 선수들이 변화가 있었고 또 팀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두 팀의 감독은 어쨌든 우리 K리그에서 앞으로 국가대표에서 맞아요. 필요한 자원들의 감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이겨내는지 한번 지켜볼 여지는 충분하다. 능력 있는 그럼요. 감독들이니까. 그럼요. 네,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이조영 감독이 뭐 슈팅 연습 100개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때 작년에 캐치할 때 제가 그 정치인 슈팅 100개씩 때리라고 그러니까 많다고 그랬잖아. 내가 맞다 그랬어. 와, 100개를 어떻게 때리냐고. 기본 100개 골 넣으려면 기본 100개씩은 때려요. 골만 한 3개씩 들고 가가지고 골키퍼 하나 세 번째 골키퍼 데리고 가가지고 100개씩은 때려야지. 아, 진짜? 100개는 때려야 한 골 넣을까 말까. 네. 진짜 슈팅 연습 많이 하긴 해야 돼. 맞아요. 많이 0점 하죠. 잡으려면. 많이 해야 돼. 또 박인혁 선수 슈팅 그래도 괜찮은 슈팅 장면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다만 찬스를 맞았을 때 결정적으로 뭐 문민서라든지 1대1 찬스 딱 맞았는데 거기서 슈팅이 좀 정확하게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 분명히 있었고 뭐 어쨌든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이 새로운 경기 감각을 찾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조영 감독도 정말 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김은중 감독은 확실히 안데르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 것 같다는 훈련도 많이 느낌이었어요. 못했으니까 네. 제대로 못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안데르손이 보여준 퍼포먼스를 생각한다면 이 선수가 마음 잡고 제대로 좀 훈련도 하고 경기에 임하면 얼마나 위력적일지 김은중 감독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경기 전날 경기 당일날 아침까지도 선수를 데리고 미팅을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잘 적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두 감독 개막 전부터 답답했을 겁니다. 2라운드, 3라운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경기가 되겠습니다. 대박 경기입니다. 울산 대 안양 경기입니다. 이 경기장에서의 그 안양의 분위기 아마 안양 팬들 느꼈을 걸. 1부 리그에서 이제 응원을 하면 이런 맛이구나. 네, 이거를 좀 느끼지 않았을까. 또 그리고 다른 팬들의 관심, 안양에 쏟는 관심, 안양 팬들에게 쏟는 관심, 그렇죠. 미디어의 관심 다르구나. 신난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안양 그리고 뭐죠? 히드풋볼 K에서 안양 경기를 리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새삼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안양 네. 팬분들도 울산은 처음 가보셨잖아요. 뭐 이런 것들 좀 네. 달라졌죠. 기존의 원정과. 뭐 눈물 흘리는 모습도 중계 카메라에 잡히는 모습 근데 보고. 그 마지막 그렇게 골 넣으면은 네. 안양 입장에서 눈물이 안 쏟아질 수가 없지. 와, 우리가 1부 리그에서 지난 우승팀 울산을 상대로 이런 극장골을 기록한다고 미쳤다. 그런 느낌? 그런 도파민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지난 시즌 승격을 확정 짓고부터 올 시즌 개막까지 기대와 막 진짜 꿈 같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현실이 됐잖아요. 현실이 됐는데 원정에서 승리를 했네. 이건 계속 꿈 같은 일상을 살고 계신 안양 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일단 울산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안양은 아마 긴장을 많이 했을 거예요. 뭐 감독부터 선수단까지 힘이 들어가죠. 아무리 K리그2의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해도 뭐 과거에 광주, 성남, 제주 이런 팀들은 강등됐다가 올라왔다 2부 리그와 1부 리그를 이제 동시에 경험해본 그런 선수들이지만 구단 역사상 처음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러 가지 또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부담이 많았을 유병호 감독일 것 같고 그게 좀 현장에서도 느껴졌대요. 이게 경기 중요한 경기 앞두고 긴장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결의 긴장감이 좀 안양 선수들과 이 유병호 감독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을 상대로 물론 수비적인 형태의 경기 운영이 예상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안양이 갖고 있는 강점들 지난 시즌 K리그2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이 측면에서 또 빠르게 쇄도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마테우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카운터 칠 수 있는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경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현영민 위원님이 해설 중에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생각보다 압박이 빨리 오는 거야. 빨라요. 그러니까는 이 안양 선수들이 이 압박하고 선수한테 붙어주는 그 반응이나 템포 이런 게 진짜 제대로 준비하고 나왔다는 느낌이 들고 저는 그 65분인가 70분에 그 야고가 그 쓸개집을 한번 보여줬거든. 쓸개집 투혼을 한번 보여줬거든. 네. 이거는 본인의 100% 가진 거에 130, 140 했을 때 올라오거든. 맞아요. 네. 저는 이 쓸개집 나오는 거 보고 이거 지지는 않겠다. 이 선수들이 이거 120% 하고 있다는 느낌 받아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또 득점이 터진 거잖아요. 네. 그 안양 선수들 모두가 야구처럼 120, 130 뛴 거예요. 맞습니다. 뭐 후방에서부터 또 이제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 승격 과정을 같이 했던 선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왼쪽에 김동진, 오른쪽에 이태희, 그리고 이창용 선수가 지난 시즌 부상으로 좀 많이 뛰지는 못했지만 주장답게 또 K리그 1의 경험이 있는 선수답게 좀 잘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고 중원에서 뭐 리영직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의 투지는 뭐 지난 시즌도 안양이 우승팀이라고 해서 막 볼 잘 차는 선수들이 모여서 이 리그를 좀 울산의 우승 과정 같이 압도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계속 피 튀기는 경쟁하고 승점 경쟁하다가 투지에서 더 앞선 모습으로 우승을 해서 승격을 한 건데 이제 그 모습이 K리그 1에서도 그대로 좀 전달이 됐고 또 젊은 선수들도 그렇고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재미가 결과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안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엄청나게 긴장을 다 한 것 같더라고. 맞아요. 딱 봐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겨내고 상대의 공격을 틀어 막았다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어쨌든 그 안에서 어렵고 긴장된 상황 속에서 울산도 원정이잖아요. 다른 팀도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거 하려고 그 노력했던 그 부분들이 느껴졌던 경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제 득점을 할 수가 있었던 그 감격을 느낄 수가 있었던 안양의 모습이었는데 안양은 제가 계속 경기를 보면서 저 안양의 어떤 그 선수들의 어떤 그 전술이나 스토리 실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킥오프 하자마자 1분도 안 된 상황에서 마테우스가 왼쪽으로 한번 크게 갈라줬던 패스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면서 양팀 선수들에게 딱 다른 감정이 교차됐을 것 같아요. 안양, 야, 우리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렇지. 그리고 울산은 어쨌든 김판곤 감독 체제에서 이 전방 압박 굉장히 강조하면서 다이나믹 축구를 하고자 해서 라인을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야 이거 할 수도 있다는 생각 교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사실 이제 그 안양이 수비적인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유병훈 감독도 끈적한 축구를 하겠다. 더 끈적해지는 팀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 팀이 뭔가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는 빠른 승리가 필요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승리를 네. 했었고 그리고 상대가 울산이었었고 다음 경기는 서울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서울 경기에서 적어도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낸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일정이잖아요. 그렇죠. 울산 원정, 서울 원정. 이거 솔직히 승격팀한테는 진짜 가혹한 일정이에요. 가혹하지. 처음에 이거 나 같았으면 내가 만약 유병훈 감독 이거 내가 안양 감독이었잖아. 일정 다 봤어. 근데 뭐 저기 뭐야 서울 원정 저 처음에 울산 원정? 울산 원정 그 다음에 서울 원정 딱 보자마자 이 새끼들이 뭐 2패 받고 시작하라는 거야?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네, 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대진이다. 진짜 네. 처음에 그만큼 이제 부담이 된다라는 건데 이제 만약에 거기서 한번
이겨냈어요. 어. 근데 2라운드 승점 1점을 따낸다? 야, 진짜 이러면은 이제 팀 완전 자신감 초반 분위기 딱 올라가지. 이어갈 수 있는 장난 아니지. 거예요. 매도 먼저 맞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매가 오히려 내가 때리는 게 됐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배터리 있을 때 코리아컵에서 많이 그 하브리그랑 해보면 크게 차이 없거든요. 그쵸. 근데 시즌을 치르다가 뭔가 배터리가 없을 때 만나면 안양은 사실 좀 힘들지.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차라리 100%때 만나가지고 해서 무승부만 거둬도 사실 좀 원정에서 괜찮은 건데 이거 잡았다? 그러면은 계속 충전되는 거죠. 어쨌든 안양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방금 말한 것처럼 다음 라운드까지 한번 안양의 기세를 네.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이제 울산은 한 방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울산의 문제가 뭐냐면 이 아챔에서 성적이 안 좋잖아요. 또 미리 했던 또 아챔에서 또 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분위기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아챔에서 그동안 쭉 잘하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아챔이 재개됐을 때 지면 상관없는데 흐름이 계속 좋지 않아 지금. 안 좋잖아요. 네. 예, 아챔에서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 안 좋은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이 경기까지 져버리니까 이거 지금 울산 팬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개막전 어떻게 보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울산은 결국에는 리그 4연패에 도전하는 팀이기 때문에 시즌 전체를 놓고 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뿔이 많이 나셨더라고요. 경기 전에 경기가 아니라 이 녹화하기 전에 형철이 잠깐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울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게 비단 이 개막전 때문은 아니구나. 그동안 좀 축적되어 온 것들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반대로 아침 경기를 치르면서 개막전을 준비했기 때문에 조직력적인 측면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팀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타 팀들보다는 조금 더 좋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컨셉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셉이라고 하면 김판공 감독이 과거 홍명보 감독 시절보다는 좀 더 전방에서 그렇지. 좀 압박을 찍어 하는? 누르는. 그리고 속도감 있게 이 다이나믹함을 추구하는 게 기본 컨셉이고 기조잖아요. 근데 그에 맞는 선수 구성이고 운영인가? 라고 봤을 때 어제는 저는 좀 물음표가 많이 붙었습니다. 뭐 이희균이나 이진현 좀 창의성 있는 미드필더진들 네. 뭐 김민혁도 그렇고 네. 이렇게 좋긴 한데 여기서 이 선수들이 이제 허리에서 단단함을 붙여가면서 압박을 많이 할 수 있는 조합이냐 이걸 말하는 건가요 혹시? 그런 것도 그렇고요. 뭐 예를 들면 이희균과 이진현의 정확한 롤이 무엇이냐. 광주의 이희균은 이번 울산과 안양의 경기에서 뛰었던 역할보다는 조금 더 앞에 있는 선수예요.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한 칸 앞으로 패스 보내는 거 잘하죠. 끌고 다니면서 방향 전환하는 거 잘하죠. 근데 거기서 해결할 게 아니잖아요. 경기를 풀어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면 이희균과 이진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명확한 롤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모델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2패를 받고 지금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울산에서 힘든 상황인데 김판공 감독이 이제 상대가 좀 주저앉는 축구를 하게 된다면 우리 축구를 할 수 없어 좀 어렵다.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어떤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아니 울산이 강팀인데 다 당연히 주저앉지. 주저앉지. 그러면 그거를 좀 파해법을 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라면서 울산 팬들이 좀 짜증을 내는 경우도 좀 있긴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 공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울산이란 팀은 지난 세 시즌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그리고 뭐 과거에도 계속 상위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타 팀들은 내려설 수밖에 없어요. 이 K리그 지난 시즌 연봉 공개됐잖아요. 울산이 가장 많이 썼습니다. 200억을 넘게 썼어요. 그러면 타 팀의 선수단 구성을 봤을 때 뭐 100억도 되지 않는 돈을 쓰고 당연히 내려서서 경기를 운영하고 한 번의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울산 감독으로서는 숙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전방에서 압박하고 에너지를 많이 쏟는 축구를 하는 팀들은 빨리 결과를 내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빨리 결과를 내야 되는 팀의 베스트 11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허율이라는 것. 허율 선수를 무시한 거 아닙니다. 정말 좋은 공격수고 성장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선수죠. 근데 울산 HD 챔피언을 노리는 팀의 원톱 주전 스트라이커로서 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냐라는 것은 저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냥 모든 팀이 지금 똑같은 것 같아. 이게 지금 포항 이재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호재. 득점을 이호재. 이재호 10번 정도. 네. 이호재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득점을 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의 부재에 대해서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이거 100년이라도 이랬어. 그렇죠. 예, 이게 골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완벽하게 뭐 한 시즌에서 10골 내지는 15골 이상 골 넣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없는 팀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있는 선수를 제대로 써야 되는 건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선수가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지금 있는 선수로 본다면 허율과 야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허율 선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트라이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지난 시즌 센터백까지 병행하면서 득점 스탯에 대한 것은 아직 검증이 확실히 되진 않았습니다. 안 됐지. 네. 근데 야고는 물론 울산으로 이적한 이후에 아쉽지만 그래도 강원 시절의 야고를 본다면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공격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 초반부터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보자는 거죠. 허율과 야고 어느 선수가 득점에 가까울까를 봤을 때는 야고의 선택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미드필더 구성에 있어서도 미드필더진 이후에 측면 자원들이 대부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중원의 이 과부하를 만드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 밀집돼 있는 공간을 복작 풀고 들어가는 스트라이커냐 허율이 야구가 그렇냐? 그렇다면 측면으로 좀 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팀의 포지션 밸런스를 본다면 강상우도 안쪽으로 접고 오는 걸 좋아하는 선수예요. 그렇다면 측면에서 크로스 올려줄 수 있는 측면으로 또 빠르게 찢어줄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전술 밸런스로 봤을 때 포메이션 밸런스로 봤을 때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와이드함이 없어요. 이 와이드함을 좀 갖춰야 울산 축구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하라고 요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축구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 네. 중원이잖아요. 중원에서 풀다가도 측면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명재도 언더래핑 잘하는 선수죠. 근데 기본적인 성향은 바깥쪽으로 가서 바깥쪽에서 풀어줄 수 있는 선수였고, 뭐 오른쪽 측면도 김태환이 있을 때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설영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의 윤종규와 강상우는 전혀 다른 밸런스다. 라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그럼 윙어들을 더 벌려놓던지. 근데 이 밸런스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의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네. 울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까지 만약에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진짜 우리가 지금 이 PL에서 토트넘과 뭐 이제 메뉴 얘기하면서 감독 잘라야 된다. 아무리 계속 뭐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울산 같은 팀은 예를 들어서 초반에 계속 이런 분위기 또 아침에 성적 실패했죠. 근데 중간에 클럽 월드컵 있어요. 근데 클럽 월드컵에서 어쨌든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또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쓸 거란 말이야. 그럼요. 아예 또 박살나면 안 되잖아. 사실. 그렇죠. 근데 초반에 삐끗거린다? 저는 뭔가 쉽게 빠른 타이밍에 울산이 큰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큰 변화는 역시 뭐 감독이죠. 감독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그래야 된다고 보고 정말 그래야 미안한데 하죠. 정말 미안한데 정말 뭐 지난 시즌 우승도 했고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도 딴 데 가서는 김판곤 감독 칭찬하고 했어요. 네네. 근데 초반에 이런 분위기 보여주면서 다잡지 못하고 막 연패 박는다? 승리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울산이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개막전 한 경기 졌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ACL에서도 지금 과정 자체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세대 교체를 위한 영입들 괜찮게 이루어졌다라는 평가지만 그 안에서 그 선수들의 조합이나 전술적인 운영이 지금 물음표가 더 커지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개막전 당연히 2라운드, 3라운드 잘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문제 거죠. 없죠. 개막전은 문제 언제나 없죠. 힘드니까. 강팀이라고 하더라도 개막전은 언제나 힘드니까. 근데 이제 이게 2라운드, 3라운드까지 가버리면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보진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김판호 감독은 그냥 전방부터 압박하고 우리가 왕이니까 그냥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조금 저는 아침에서도 그렇고 전술을 좀 달리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본인 이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바꿔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우리가 바꿔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울산이란 팀은 결국에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팀이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좋은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밸런스로 상대를 질리게 만들면 이기는 팀이에요. 그렇지. 먼저 달려들 필요는 사실 없는 팀이기도 해요. 계속 좀 몰아넣고 좀. 네. 근데 만약에
지금 김판국 감독이 원하는 그림이 뭔 줄 알겠어요. 몰아놓고 몰아붙이고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결과물을 만들어야죠. 선제골을 넣고 완전히 주도하는 경기로 상대를 주저앉혀버리면 되는데 그런 해결사가 지금 없다는 거죠. 그리고 팀으로서 해결하기에도 그 디테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상대를 오히려 끌어낼 필요가 있는데 이 상대를 끌어낼 수 있는 김판국 감독의 전략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고 속 시원하게 느끼지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 안양전 같은 경우도 전반전에 그 안양이 압박 받았을 때 득점했더라면 오히려 그럼요. 좀 쉬워질 수 있죠. 쉬워질 오히려 수 안양이 있었는데 득점을 긴장한 못하면서. 상태에서 맞아. 울산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만약에 안양이 실점했더라면 오히려 와르르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안양에게 버티는 힘을 줄 수 있게 만들어준 게 강한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기회들을 줬다는 거.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경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전북 김천 얘기부터 해보죠. 네, 지금 전북 팬들 완전 초흥분 상태. 네, 이거 전북이 이겨서 이슬기 안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 이슬기 대회 나가서 지금 부재한 건데, 이 전북 팬들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골 넣고 골 먹고 역전했다. 그러니까 막판까지 굉장히 좀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전북의 모습 오랜만에 봤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감동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았다는 거죠? 네네네네. 저는 굉장히 포획 감독이 좋았던 거는 그냥 4-1-4-1로 변형 없이 막 뭐 요즘에 막 변형 3백 만들어가지고 네네네. 막 뭐 사이 껴서 막 이렇게 하잖아. 그거 없이 그냥 4-1-4-1 그 공격 시에는 양쪽 윙 빠른 애들 놓고서 부시고 그리고 콤파니오 등져주고 뭐 이런 클래식한 그런 축구가 오랜만에 보기 좋았고 좀 전북에게 어울리는 축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최강희 감독 시절에도 딱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술의 디테일보다는 자기 거 하는 거.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측면에서 후벼. 어. 그리고 뭐 중앙으로 줬을 때 해결해. 이런 시원시원함? 어떻게 보면 맞아. 조금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시원시원함? 그 안에서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있기 때문에 좀 오랜만에 그런 축구를 좀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김천도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양 팀 다 좀 수준 높은 경기였고 또 전북이 또 그런 축구를 보여주니까 김천에서 또 맞받아치는 네. 굉장히 공수전환이 빠른 그런 경기를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공수 전환도 빨랐고 저는 이 뽀액 감독의 전북 축구 보면서 약간 이게 보통 하나씩 별명 붙여주잖아요. 뭐 병수볼부터 시작해서 정효볼 무슨 볼이야 이거는? 예. 테크노 댄스 아니 테크노 축구 테크노? 따따따따 이거? 테크노 골리앗죠. 좌우를 화려하게 왼쪽 오른쪽의 밸런스가 너무 좋은 거야. 좌우 전환의 속도도 빠르고 이건 그냥 테크노다. 예, 그래서 흔드는 것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 그렇지.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진짜 한 군데만 집중해서 수비할 수 없게끔 만들었던 그런 게 살아나지 않았나. 이거는 조금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면 더해졌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좌우 밸런스가 모처럼 좀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는데 전지 훈련 때, 그러니까 프리시즌에 중점을 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역시나 이제 체력 훈련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체력이 많이 다 올라온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조금 더 지금 있어야지. 이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팀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고 전북 잘하는 거 알고 니들 잘하는 거 알겠는데 그딴 식으로 뛰면 누가 이기냐?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너네들처럼 뛰면은 못 이긴다.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지난 시즌이 그랬죠. 특히. 완전 그런 어떤 그 기운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운이 없고 뭔가 하려고 하는 기운이 느껴지니까 거기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약간 전투력이 상승했다고 해야 되나? 전투력도 상승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뭐 딴 거 안 하고 그냥 한국형 뭐 포백 앞에 보호해주고 뭐 양쪽 측면 그냥 뭐 수비 시에 수비해주고 공격하고 그냥 뭐 본인이 뭐 딴 거 안 하고 욕심 부리는 선수가 없었다.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굳이 좀 아쉬웠다면 그 자리가 좀 전 아쉬웠어요. 4-1-4-1에서 볼란치. 4-1-4-1 볼란치는 되게 외로운 자리잖아요. 외롭고 뭐 실수 조금만 해도 바로 티나고 뭐 그런 자리인데 이제 어제 경기에서 이제 굳이 아쉬웠다면 그 자리가 조금 아쉬웠고 뭐 워낙 김천의 미드필더도 좋으니까 그 자리가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좀 뭐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전북의 축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동경은 근데 미쳤더라고요. 김천 잘하잖아. 그러니까 김천이 강팀이고 지난 시즌의 순위를 봤을 때는 당연히 멤버도 좋긴 하지만 전북은 큰 거 잡은 거예요. 맞아. 진짜 이게 네, 진짜 큰 거 잡은 거야. 단순 대진만 놓고 봤을 때 전북이 김천 잡고서는 뭐 잘했다 뭐 이런 표현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김천이 지금 뭐 K리그에서 한 3위권 내 3, 4위권 들어가도 이상한 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대어를 잡았다. 큰 경기에서 좋은 축구로 인정받을 만한 결과를 만들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비 라인에서 박진섭 그다음에 뭐 김영빈 그 앞에 그다음에 그 한국영 뭐 이 선수들이 만약에 맘먹고 안정감을 주겠다 경기 조율하겠다라고 하면 장점이 많은 팀이잖아요. 정말 많죠. 정말 많은 많죠. 팀이에요. 정말 많은 네. 그리고 옆에 또 그 옆에 창의적인 이승우 그다음에 뭐 앞쪽에 있는 송민규, 전진우, 송민규 그다음에 새롭게 영입된 콤파뇨. 콤파뇨. 어쨌든 아침에서 골 맛을 봤으니까 네. 멤버는 진짜 좋긴 해. 거기에 저는 최우진 잘 데려갔어요. 인천 아.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방출이긴 하죠. 그러니까 인천에서도 최우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와 전북의 유니폼을 입은 최우진 위축되지 않고 본인의 강점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선수는 앞으로 진짜 오랫동안 정상급 K리거로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오 진짜? 최우진. 이제 전북에 오면서 더더욱또 이제 왜냐하면 조금은 큰 클럽에 와서 눈에 띄는 선수 주목을 받으면서 바짝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최우진은 인천에서도 너무 잘하는 선수였는데 지금 전북의 유니폼을 입는 순간 이미 K리그에서 탑급 그 인정을 풀백이라는 받은 걸 거지.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네, 맞잖아요. 근데 거기서 본인의 그 개막전 경기력만 봐도 이 선수 기대할 수 있는 게 더 무궁무진하다.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최우진은 너무 좋은 카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최우진이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수비수로서 제일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는데 야 20살에 지금 전북에 와서 22세 이하 룰도 채워주고 이렇게 띄워준다. 야 이거 진짜 소중한 포지션입니다 여기는. 네. 국가대표팀의 주전으로서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분을 뽑힐 수도 있겠네.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공격에서 폭발적인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또 오른쪽 김태환. 네. 칭찬. 저는 딱 그 김태환 플레이를 했어요. 네. 김태환 제일 잘하는 거. 맞아요. 네. 투지 있었고 뭐 진짜 힘싸움 안 졌고 이 선을 한 톤 낮춘 느낌이 들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너무 팀의 시너지도 나고 같은 팀 선수들 김태환 얼굴 보면서 힘 받았다. 네. 무서워서? 그렇지. 그 정도까지 하면은 이제 선수들이 같이 뛰어야 돼. 와 우리 힘 된다. 근데 거기서 또 한 번 이 텐션이 딱 올라가면 이제 선수들도 사실 좀 좀 자제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 몸싸움 해주고 막 공격해주고 수비해주고 끝까지 축구해주는 모습 보면은 선수들 사실 힘 받죠. 예. 네, 진짜 멤버 좋습니다 전부. 네. 기대해도 다시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송범근 와 진짜 안정적이야. 송범근 네. 어쨌든 일본 갔다 왔잖아요. 좀 경험 쌓인 거 노련해진 것 같지. 약간 뭔가 그러니까 물론 작년에 김준홍이 있을 때 김준홍도 그 느낌하고 또 좀 달라. 김준홍도 좋은 선수인데 네. 김준홍이 김천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정말 잘하다가 조금씩 불안한 포인트가 한두 개씩 있었어요. 근데 송범근 들어오니까 그 킥을 왜 이렇게 일본 가서 좀 느린 것 같아. 원래 일본 가면 그치. 일본 가면 골키퍼들이 골키퍼 킥. 발 많이 쓰잖아. 네. 아니 이거 발리로 역습킥 때린 거 전명광한테 찢어주는 패스 보고 야 이거 발전해서 왔구나. 야 이거 송범근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가까운 나라긴 하지만은 이제 외국인 선수로서 이제 해외에 간다고 봤을 때는 정말 색다른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골키퍼로서 어려운 포지션에서 주전으로 2년 동안 활약하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 많은 어떤 그 송범근의 모습, 그러니까 바뀐. 그러니까 새로운 송범근의 모습을 우리가 또 개막전부터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워낙 어린 나이부터 주전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 이미 200경기 넘었어요. 일본까지 포함해서. 그쵸. 지금 27인데 지금 거의 한 210경기 정도 뛰었거든요. 리그에서만. 네. 컵대회 이런 거 다 빼고. 빼고. 네. 근데 이 포엣 감독이 일단 좋은 축구랑 1라운드를 했어요. 김천이라는. 근데 이제 K리그 보면은 이제 전북이랑 할 때 막 안티풋볼 할 수도 있잖아. 막 파이브백 쓰고. 네.
그랬을 때는 사실 양쪽 윙 쪽에 또 조금 이 로페즈나 레오나르도 같은 이 부셔주는 폭발력적이 있는 선수도 지금 뭐 전진우나 뭐 송민규도 나쁘진 않지만 뭐 에르난데스나 이런 선수들도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들어와가지고 뭔가 폭발적인 뭔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드리블도 보여준다고 하면은 올 시즌 기대가 됩니다. 근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에르난데스도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에르난데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기존에 있던 외국인 선수와 올라와 그러면은 그다음에 새롭게 산 외국인 선수까지 이제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솔직히 전부 무서워지는 거지.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 우승 도전이지 그렇게 네, 되면. 완전 우승 도전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북이 다음 라운드, 그러니까 주중에는 이제 그 포토와 또 아침 있고, 네. 그다음에 광주 만납니다. 근데 광주 이상하게 말리는 경기 많이 했거든요, 전북이. 네, 뭔가 맞아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그리고 미디어데이 인터뷰에서도 이조영 감독이 그랬어요. 포획 감독님, 저희 광주를 이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수원 FC나 뭐 서울이나 이런 팀들을 이기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도 뭐 스토리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이 울산을 만나는데 전북이 3라운드죠. 3라운드 울산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울산 얘기할 때 잠깐 다시 얘기하자면 울산 얘기할 때 이거 뭔가 빠르게 뭔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울산 일정이 안양 만난 거는 사실 잡았어야 되는 경기 울산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울산 일정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 산동을 만납니다. 네. 여기 바코하고 제카 있고 제카 있지. 카이장인가? 카이자 내가 광주하고 하는 걸 봤거든. 9번. 아니 미쳤어. 예. 이게 말이 안 돼요. 카이장하고 광주 선수들 이제 투지 있는데 붙는 거 봤거든요. 그냥 대학생이 등지면 중학생들 볼 못 뺐잖아. 그렇지. 뭔지 알지? 등져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은 그 급입니다. 진짜. 볼을 못 뺐습니다. K리그 선수들이. 네, 이거 나 울산 고전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전북 만납니다. 이거 울산 자칫 잘못하다가 그냥 연패로 시작하면서 그냥 초반 분위기 이상해질 수 있어요. 나 이번 주중 경기도 진짜 이번 주중 아침 떨어졌잖아. 근데 나 이거 어떻게든 이거 잡아야 된다고 봐요. 분위기 반전이 위해서. 바꾸려면. 이거 그냥 좀 힘 뺄까? 다음 라운드에 이제 그 우리 일정 있으니까 이 생각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라운드 대전 만나고 그다음에 울산이거든요. 아, 저기 전북이거든. 야,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산동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될 것 같아, 진짜. 근데 이미 뭐 16강 진출에 대한 것은 근데- 불발이기 근데 때문에 이거 마냥 또 로테이션 돌리면은 여기한테 대패해 버리면은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그 전 과정이 없고 K리그 개막전에서만 지고 다음 경기가 산둥이다라고 하면 힘 빼고 다음 우리 K리그에 집중하자라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는 거잖아. 그럼 브리남한테 졌죠. 내가 볼 때 개막전에 이겼어야 됐었어. 그래서 야 아침 버려. 그치. 그게 할 수 맞지. 있었어. 아침 버려. 로테이션이 이렇게 하면서 컨디션 끌어올려. 이렇게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아니 어쨌든 그 일정상으로 3연패 받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 이거 버리면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게 이제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지. 다르지. 지는 경기를 계속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전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울산하고 전북은 만약에 전북이 제 궤도에 오른다면 울산과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초반에 일정을 전북이 잘 보내고 울산이 이런 일정을 보낸다. 초반 기세에서부터 완전 이제 밀리고 들어가는 거지. 네. 거기에 맞대결까지 만약에 승패가 갈린다? 이거는 또 묘해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네. 이 김천을 만나서 이길 수 있는 팀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북의 이 역전승은 소중하다. 이 승점 3점은 의미가 크다. 거스포에 새로운 감독 와서 정말 눈을 부라리면서 이제 보는 사람들 많을 텐데 거기서 승리했다. 이것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고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대구 대 강원입니다. 제가 또 다녀왔습니다. 중계했었죠? 네. 네. 역시 대구의 분위기는 좋던가요? 현장 분위기? 현장 분위기는 어마어마했죠. 일단 그 대구 DGB 대구은행 파크였잖아요. 원래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대구 IM뱅크 파크로 바뀌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좀 새로운 또 강원의 사령탑과 만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매치업이었는데 일단 대구 올 시즌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박찬현 감독이 올해는 백포로 가겠다. 라는 것을 선언했고 전지훈련지에서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과연 백포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궁금증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박찬영 감독이 경기장에서 만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지도자를 시작한 이후에 백스리를 서본 적이 없다. 근데 작년에 대구에 부임했을 땐 중간에 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도 백스를 워낙 많이 쓰는 팀이기 때문에. 네, 대구의 그냥 팀 기조, 팀 컬러가 백스리에 딱 맞춰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사용한 것도 있고, 실제로 지난 시즌도 뭐 대단히 많은 경기는 아니지만 제가 중계 갔을 때마다 박찬영 감독이 백포를 시도했던 적이 많아요. 박진영 선수를 포어 리베로 형태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렸다가 수비 시에는 이 백스리 스위퍼로 내려오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겁니다. 그런 형태로 가서 중원에서 좀 힘싸움 잘했는데 결국에는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그걸 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는 완전히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했고, 선수들 얘기들 들어보니까 재밌대요. 확실히 훈련 과정에서도 그렇고 연습 경기를 하면서도 그렇고 중원에서 아기자기하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과거 대구의 축구에서는 많이 볼 수 없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의 훈련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선수들이 재밌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진영과 카이오 체제의 센터백이 출동을 했고, 그리고 요시노, 라마스, 돌아온 라마스. 그러다 보니까 세징야는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 꼭지점에 이제 서면서 과거에 수비도 좀 가담해야 됐던,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서 풀어야 했던 세징야의 롤을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공격적으로 가니까 조금 더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라마스를 솔직히 좀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라마스 볼 잘 차는 거 알지. 근데 대구의 미드필더라면 조금 더 기동력 있고 세징야에게 수비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많이 뛰는 선수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전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라마스 왜 데리고 왔는지 어제 경기만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패스를 일단 전방으로 너무 창의적으로 잘 찌르는 선수잖아요. 거기에 세징야가 내려오거나 세징야가 측면으로 갔을 때 라마스를 제가 평가하면서 과거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포지셔닝이 너무 좋아요. 그 포지셔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미드필더에서 우위를 가져가려면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선수 간의 간격 유지를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 정치인 또 한종무 측면 이렇게 넘어가는 패스들의 퀄리티, 패스들의 속도가 너무 좋았고, 그로 인해서 좀 주도할 수 있는 경기였다. 그러니까 중원에서의 이 콤비네이션이 이제 세징야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에요. 둘이 네. 얘기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어디 기사에도 나왔나 그럴 거예요. 세징야하고 라마스의 친형이 브라질에서 같은 클럽에서 축구를 했었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알고 지내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네, 결국에는 두 선수가 이 동점골을 합작했죠. 이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온 것을 세징야가 가슴으로 떨어뜨려줬고, 라마스가 동점골을 만들면서 그때부터의 분위기는 강원이 앞서고 있었지만 완전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 분위기로 갔습니다. 종교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후반전에 우리 에너지가 너무 떨어졌다. 강원이 이러면 안 된다. 네. 그러면서 반성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느껴졌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사실 전반 킥오프 하고 난 이후에 한 10분간은 강원의 분위기가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미드필더를 김동현, 이유연을 배치했는데 김동현과 이유연의 조합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유연의 미친 활동력, 그리고 김동현의 이런 패스 볼 소유와 패스 연계였잖아요. 근데 10분 정도 지난 시점부터는 대구가 오히려 라마스 중심, 요시노 중심으로 볼 소유하고 중원에서의 힘을 더 쏟아내니까 강원 미드필더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프타임에 바로 이유연 선수를 뺐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이유연이 싸움닭을 빠지니까 빼니까. 중원에서의 힘, 중원에서의 에너지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지. 이유연은 뭐 지난 시즌부터 중원에서의 네. 엔진이라고 볼 수 있었던 선수였으니까. 맞아요. 거기에 김동현 선수의 컨디션이 아직은 이 완전히 상대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뭐가 있냐면 좌우 날개가 바뀌었잖아요. 황문기, 양민혁이 빠진 오른쪽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 강원인데, 날개가 하나 지금 새롭게 나야 되네. 이렇게 접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무늬준 같이 이렇게 접혀 있는데, 근데 저기 혹시 예. 얘기하다가 본인 컨셉 좀 잃어버렸네요. 이거 40대 컨셉을 지금 아이리 스포츠 지금 네, 네. 1타 지금 1번 해설위원으로서 지금 이거 안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자꾸 지금 제자리를 지금 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이거밖에 표현할 게 없어요. 근데
황문기 양민혁이 빠진 오른쪽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오른쪽에 충남 아산에서 온 강준혁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앞에는 김민준이에요. 김민준이 울산 시절에도 22세 자원으로 나와서 꽤 파릇파릇했죠. 거기에 통통 튀죠. 네. 이미 이제 예비역 병장이 됐단 말이에요. 김천에서 좋았어요. 이제 전역하고 다시 울산으로 가서 좀 아쉽긴 했지만 충분히 전 좋은 영입이라고 봤고 기대할 수 있는 올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김민주 선수도 이제 반대발 윙어잖아요. 반대발 윙어로 안으로 접고 들어왔을 때 강준혁이 깊게 가니까 상대의 입장에서는 강원의 오른쪽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계속 공략하다 보니까 대구도 이제 알죠. 이렇게 막으면 된다라는 것을. 그러면 반대로 가야 되는데 반대편 날개가 이렇게 돼 있어. 반대편 날개가 홍철도 있는데. 홍철 선수를 이거는 의도적인 비대칭이라고 봤어요. 저는 처음에 빌드업할 때 홍철은 이제 3백 같이 약간 내려오면서 강준혁을 올려놨는데 이게 안 될 때는 홍철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선수와의 이지호. 이지호 선수 데뷔전이었는데 물론 도움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맞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 톱니바퀴가 네. 이 같이 톱니로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별 모양이고 하나는 동그란 모양이니까 이제 같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었다. 이제 이런 것에서 오는 좀 에너지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좀 변화를 하고자 교체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교체 이후의 경기가 오히려 더 좀 밀리는 양상으로 펼쳐졌던 정용호 감독의 데뷔전이었습니다. 근데 홍철도 이제 왔고 이조도 이제 왔으니까. 맞아요. 좀 시간이 필요할 때 네. 보이고. 그러니까 정용호 감독이 새롭게 이제 코치에서 감독이 됐지만 사실 이제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정용호의 스타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다 알고 있죠. 홍철과 이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근데 맞춰가는 단계니까. 네. 그리고 이상원 선수는 뭐 여전히 컨디션 좋습니다. 뭐 지난 시즌 득점왕 레이스를 펼쳤지만 뭐 결국에 득점왕까지 타지는 못했는데 작년 강원이 62골을 넣었어요. 62골을 넣었을 때 양민혁의 대단한 활약이 있었고 또 이상원의 엄청난 또 득점포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상원 선수는 득점보다는 사실 많이 움직여주면서 연결고리를 역할을 너무 잘하는 선수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가브리엘이 득점을 하긴 했지만 가브리엘과 이상원의 포지셔닝이 좀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상원이 약간 한 칸 내려선 자리에서 많이 움직여주면 가브리엘이 그에 맞게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역동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도 강원에 가브리엘이 온 지 좀 오래됐는데 뭐 작년에 부상이 좀 그러니까 많이 길진 길었죠. 않았지만 그래서 맞춰가야 되겠네요. 체중을 많이 빼고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김강국 선수가 미드필더 들어왔을 때 뭐 지난 시즌 김강국도 너무 좋았고, 네, 왼쪽 측면만 좀 이 날개를 이렇게 피면은 그러면은 좌우 밸런스가 좀 맞으면서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 경기 하면 야 이스타도 추맨 그 장코치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전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잘할 때 전화해야 돼. 잘할 때 네. 좀 좋은 전술적 포인트들이 나왔을 때. 장코치 왜 졌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가 안 됐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미안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잘 될 때 전화해가지고 그때 왜 안 됐어? 그러면 그때는 이게 좀 안 됐는데 좀 많이 고쳐가지고 좀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지. 사실 맞잖아요. 전화 받으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장코치하고 방송을 같이 하거나 이렇게 뭐 팀이 되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서로 존재를 알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근데 우리 제국 PD가 얘기했다고 안 그래도 중계 가신다고 그래서 뭐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래서 10분 동안 펼쳐주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펼쳐주는 과정들 그리고 깊숙하게 들어가거나 짧게 들어가거나 이런 거 좋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이냐 왼쪽의 날개를 어떻게 필 것이냐 이제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왼쪽 날개 다음 라운드에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네네. 하겠고 제가 강원 경기 또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왼쪽 날개가 한번 보겠습니다. 100%너 현장 강원문 가면 이 얘기 누군가한테 들을 수도 있어. 근데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대구는 역시 뭐 세징야에 대해서 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야, 진짜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근데 지금 그 박찬영 감독 인터뷰 보니까 네. 이 백포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이제 전주련지에 준비한 게 바로 첫 경기에 나오니까 물론 그걸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 대구는 그래서 그렇지. 승리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저는 일단 이 개막전만 놓고 보면은 제가 이 히든 풋볼 이거 K 하면서 대구에 대해서 한 코멘트가 있어요. 다 지금 틀렸어요. 뭐야? 세징야,
노세화 이거 걱정된다. 개막전만 놓고 보면. 네. 개막전 놓고 노세화는 무슨 더 지금 살아났고 라마스에서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라마스를 하느니 좀 젊고 창창한. 터질 수 있는 그런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코멘트를 했는데 이 다안 개막전만 맞았어. 놓고 보면 그냥 개 추가를 못. 네, 개추갈못 된 거고 사실 박찬영 감독님도 이걸 보실진 모르겠지만 뭐 내가 포백 준비했는데 너가 뭐 뭔데? 축구 뭐 한다고 이 쓰리백 간다 이렇게 개막전에 증명하면 저는 깨갱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멘트를 이렇게 역으로 이겨내는 그런 플레이를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포백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왜냐면 지난 시즌도 제가 대구 중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감독님이 경기마다 오늘은 포백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중원 싸움 박진영이 미드필더도 보고 센터 포워드도 볼 수 있는 선수니까 수비할 때 지켰다가 미드필더 힘을 더 보태기 위해서 이제 기동력이 많이 요하지만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친구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 지난 시즌에도 포백 얘기를 좀 몇 번 했거든요. 중계하면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일부 대구 팬분들께서 강성주 축구 모르는 대구 축구 팔로우 안 되네. 무슨 포백이냐 쓰리백인데 난 감독님한테 듣고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이거를 포백에 대한 진짜 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 내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알아. 대구 팬분들이 저를 왜 좀 이렇게 불신하시는지 압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대구 경기 중계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어요. 준비를 철저하게 그럴 하고 수밖에 없지. 감독님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작년에 기준으로 홍철 선수한테도 얘기를 하고 뭐 김진혁 선수한테도 이제 뭐 백스리 백포 막 얘기 물어보면서 그걸 접목시켜서 중계에 녹였는데 좀 마음이 좀 아팠죠. 개막전만 놓고 보면은 인정을 지금 받은 아니 상황이구만. 인정받는 게 아니고 지금 송주는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감독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숫자가 4명이니까 포백이네 박진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고 경기 전에 감독을 만나서 감독님 오늘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데이터도 보고 이제 조심스럽게 데이터도 보고 경기 중에도 이제 변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 맞나요? 박찬영 감독하고 되게 친하지 않은데 포백 얘기하면서 친해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이걸 캐치를 했구나. 좀 이렇게 아니 근데 캐치를 했구나. 이 경기장이나 뭐 이런 거 앞으로 한 시즌 통으로 놓고 봐도 대구는 묘하게 이 경기 그 중이나 시즌을 놓고 봐도 묘하게 3백으로 바뀌잖아. 아니 뭐 수비할 때 숫자 한 명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럴 수도 내릴 수는 있으니까. 있어. 근데 그 기본 기조가 무엇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항상 포메이션 시트지에는 이제 3백으로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 감독이 뭐 옛날에 신태용 감독님도 그랬잖아요. 미드필드 한 명 올려가지고. 그렇지. 예. 즉 한때 유행했던 뭐 포리베로. 포리베로 그래 포리베로. 그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여쭤봤더니 좋아하시더라고 오히려. 야 그걸 내가 의도를 알아줬구나 막 이러고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디테일하게 포백 나는 포백을 3백을 써본 적이 없어 막 얘기해서 나름의 취재를 한 거잖아. 그거를 이제 방송에 녹였어 했더니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도 아니야. 감독한테. 어쨌든 이게 대구의 이제 내부 분들과 내가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냐면 다음 주에도 갑니다. 그래요? 아니 네. 강원 경기도 가고? 그러니까 대구 갔다가 춘천으로 가야 돼요. 그래? 근데 제가 이제 대구 포백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했냐면 네. 포백의 중심. 박진영. 박진영 너무 잘해요. 진짜? 너무 잘해요. 와. 박진영이 날 떠나지만. 네. 대구의 JYP인데 JYP. 네. 진짜 작년에는 여러 가지 역할을 좀 많이 소화했는데 이제는 그냥 센터백 딱 한 자리 잡고서 못 뚫어요 상대 공격수들이. 그 정도 수비력이? 물론 이제 주민규 뭐 전북의 그 새로운 콤파뇨 뭐 이런 정상급 스트라이커들과 부딪히는 모습을 또 봐야겠지만 그래도 어제 가브리엘과의 경합, 이상헌과의 경합, 또 뭐 이지호 측면에서 들어오는 선수들 다 커버하고 이 힘이 장사거든요. 뭐 이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박찬영 감독이 얘기해 준 거예요. 진짜 많이 얘기했네. 그래서 잘 얘기해줘. 인삼으로 깍두기 담가 먹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좋고 이 허벅지 진짜 막 박진영 선수는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좋은 선수인데 거기에 이제 지난 시즌 경험까지 더해지니까 노련해졌어요. 네, 진짜 성장이 기대되는 선수다. 까이오하고 조합은 어때요? 까이오가 좀 앞으로 툭툭 계속 튀어나가는데. 딱 그 장면에 실점한 그렇지. 거거든요. 이제 카이오가 작년에 딱 영입됐을 때도 잘해. 기본적인 거 너무 빠르고. 좋아.
근데 이제 본인이 스피드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다 좀 보니까 덤비잖아. 인터셉트 하면서 나와서 만약에 잘랐으면 본인이 원투 주고서는 쇼게임 할 때처럼 올라가서 골 넣으려고 하는 돌아오지 성향이 않는. 남아있어. 근데 어제 실점 장면이 그거였어요. 카이오가 헤더로 인터셉트 하면서 나왔는데 거기서 딱 하고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스프린트를 하니까 그게 잘려가지고 넘어갔을 때 안쪽이 비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큰 실수만 조금 보완하면 된다. 그거는 그 장면에서 안 튀어나왔어. 아니 그거는 안 튀어나갈 수 있어. 왜냐하면 같이 뛰는 선배 중에 쌍욕 쳐주는 애가 있어야 돼.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커트했잖아. 커트는 좋았잖아. 커트 좋아하는데 주고 이제 멈춰야지. 머물렀었어야 된다. 근데 왜냐면은 그거를 선택을 해야 돼. 그 멈추 그 흐름대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 볼을 완벽하게 이제 커트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한 번만 커트하고 빠지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와, 그거 쉽지 근데 않은데. 그거를 내가 막 엄청 그 광석이 형이 나한테 그걸 엄청 컨트롤해줬어. 아 진짜? 수비는 호흡이 너는 항상 조정돼 있어야 된다. 어. 호흡이 너가 공격 괜히 헛짓거리 공격 올라가서 호흡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실수야, 문선민이 그러면. 치고 들어가면 너 어떻게 쫓아갈 거냐. 그치. 그러니까 너는 잘 될 때 오버하지 마라. 그러니까 계속 너는 호흡이 조정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알려줬거든.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어 만약에 그 뭐야 그 누가 카이오가 경고 안 받는 수준의 파워를 했으면 또 몰라. 그렇죠. 그게 딱 두 번째 네. 붙었을 때. 네.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 아니었지.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딱 커트하고 저기서 경합인데 그걸 참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와, 나는 쉽지 않. 쉽지 않지. 어. 근데 그거를 해야지 더 어떻게 보면 좋은 수비 퀄리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딱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다. 이제 마찬가지 감독도 그 장면에 대해서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네, 이제 네. 하긴 했었는데 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세징야 아. 그 골. 아니 그 시간대에 그 거리에서 누가 슈팅을 선택을 하면 들어가는 거는 이제 나를 이거는 두 번째 문제라고 봐. 그 선택하는 깡. 그 이미 이제 대구에서의 저는 보통 외국인 선수들이 잘하면 이 얘기 되게 잘 붙이거든요. 신이다. 아, 어디에 신이다. 대구의 신 세징야입니다. 아, 대구에서의 신만이 선택할 수 있는 나는 이 골도 골이지만 당연히 골이 났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겠지만 이 선택과 더불어서 골까지 저는 추앙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대구 입장에서는 진짜 대구의 신 세징야입니다. 이게 보통 아니, 외국인 컨트롤 선수들이- 뭐야 이거? 컨트롤 보였죠? 이거 뒷발로 아. 접는 거. 네이마르가 아. 근데 그거를 경기장에서 시전하는 것 자체가 뭐 되게 이기고 있는 경기에서 여유 있는 상황 그렇게 잡는 경우들 종종 거지, 보는데 그거는. 아니 빨리 가서 골 넣어야 되는데 와 어. 그거 잡더니 그냥 때리는 거 미친 것 같고 이거 세징야를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게 팀 플레이도 잘해, 개인 플레이도 잘해, 멘탈도 좋아, 성실해. 이건 신이에요 그냥. 이건 불공평한 대구의 거예요. 신. 네. 네. 저는 그 컨트롤 나는 그 컨트롤이 나는 너무 충격적인 거야. 경기 중에 저걸 나는 한다는 거죠. 경기 중에 그걸 하는 선수를 못 봤어 여태까지 K리그에서. 근데 그 컨트롤에서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그 컨트롤로 인해서 골까지 연결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는 대구의 마이클 조던으로 임명한다. 아 마이클 조던. 네. 뭐 되게 와닿진 않는데 네, 뭐 네. 대구의 신 대구의 세징야인데 신이야. 와. 마이클 조던하고는 와닿진 않아요. 갑자기 뭐 물론 이제 마이클 조던 신이긴 하죠. 막 네. 뭔가 나는 뭔가 클래스를 넘긴 것 같아서 이 컨트롤 자체만으로.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술 테크닉 그다음에 이제 이 뭐야 클러치 능력 네. 네. 골 장면 그다음에 그 약간 스토리 그러니까 그 뭐야 시간대 득점한 시간대 극적인 시간대에 그냥 그 서사가 완벽해요. 개막전 미치는 거지 그거는. 천만관 중이야 그냥 영화로 회복하면. 나는 얘기했다니까 세징야 이런 식으로 경기하면은 대구 괜히 인기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대구의 분위기 왜냐하면 대구가 세리백 쓰면서 어쨌든 좀 시달리는 팀이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빡빡 올라갔을 때 근데 올라갔을 때도 밍숭밍숭하면 경기 보러 오냐고. 저는 세징야가 대구 그 아이엠뱅크 스타디움 분위기 지금 몇 년간 책임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경기가 16분 만에 매진됐거든요. 아마 이렇게 끝나잖아요. 다음 경기 또 또죠. 매진이에요. 또 매진이에요. 또지. 또 매진이에요. 미치는 거지. 네, 또 매진이에요. 재밌잖아. 네. 거기에 경기를 풀어가는 속도감이라든지 이게 박찬희 감독이 딱 정의해서 세련된 축구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일단 개막전에서 그거 보여줬어요. 이걸 얼마나 또 이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뭐 최근 10년간 세징야 선수가 시즌을 앞두고 제일 준비를 잘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본인도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런 어떤 준비가 개막전부터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어쨌든 외국인 선수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늦어지면 이제 브라질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뭐 휴가를 보내고 언제 와야 되는지 이 일정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에드가도 그렇고 세징야도 그렇고 재계약이 되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쉴 거 쉬고
훈련지 바로 1차부터 갈 수 있게끔 그런 재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세냐가 마지막에 그렇게 신 같은 선택을 하면서 슈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결국엔 라마스 효과라고 봅니다. 내려와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벨톨라였죠. 벨톨라가 대전으로 이제 밥신이 돼서 현밥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세냐가 내려와서 풀어줘야 되는 경기들이 많았는데 라마스가 밑에서 풀어주니까. 라마스 이제 볼 키핑이 되니까. 그리고 네. 라마스가 밑에서 이제 소유해서 전방으로 보내주니까 세징야는 위에서 조금 더 이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 대구 있을 때도 잘했어요, 라마스. 잘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다시 호흡 맞출 일도 없고 사실.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이질감이 없더라고요. 야, 어쨌든 뭐 생리냐 덕분에 대구 얘기 좀 길게 했는데 오늘 K리그 6경기 다 리뷰를 해봤습니다. 편집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녹음상으로는 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성주 덕분에 또 현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해설했기 때문에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성주가 약간 좀 그 기계를 칠 때마다 다시 한번 표정이 좀 굳어지는 원리를 모습을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좀 신경이 쓰이나요? 넌 내가 봤을 때 남을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 본인 캐릭터, 아니, 본인 캐릭터에 약간 침범하는 사람이 오면 약간 좀 신경 쓰면서 약간 이러는 느낌이 있어. 아닌가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오랜만에 성주랑.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 뭐야 영주 형님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약간 경계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누굴? 여기 K. K를? 네. 이 새끼. 너 무슨 해병대라고 해가지고 여기 다 비무장지대에 있냐? 아니 뭐 경계를 왜 이렇게 많이 해? 너네 너무 길어. 아니, 그래, 말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내가 무슨- 방송 보니까 영주 형이 제일 많던데. 그 영주 형이 왜 길다고 하는지 알아요? 왜요? 바로 다음 녹음이 여기기 때문에 밑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경계는 존나. 니나 경계하지 마. 니가 경계 제일 많이 해.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원일이하고 슬기하고 계속 체제로 가고 있는데 월요일마다 이렇게 4명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괜찮나요? 저는 뭐 불러주시면 되게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좋아, 하는 좋아, 생각인데 아무튼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바뀐 컨셉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안 바뀌었는데? 아니 바뀐다고 쳐 얘기해놓고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재밌습니다. 자 오늘 히든풋볼K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